돈 잃는 건 다시 벌면 됩니다. 근데 사람 잘못 두면 인생 자체가 무너져요.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.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요, 참 사람 좋아 보였습니다. 말도 부드럽고 눈빛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내 편인 것처럼 행동을 참 잘했어요. 그래서였을까요?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. 의심이요? 그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 편이냐?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.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. 처음엔 사소한 부탁이었어요. 이것 좀 대신 맡아줄 수 있어요? 잠깐만 이름 좀 빌릴게요. 뭐 그 정도였죠.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.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니까.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도와줬습니다. 그게 시작이었어요. 그 사람은요, 처음엔 절대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.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. 부담 없는 부탁, 거절하기 애매한 부탁. 그리고 한 번 들어주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. 이게 무서운 겁니다. 어느 날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만 더 도와줘요? 그렇게 말하더군요. 그런데 그 조금이 내 기준에서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. 돈이 걸린 일이었거든요. 그때 딱 한 번 망설였습니다.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건 좀 아닌데.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. 나 못 믿어요?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은 무너집니다. 믿음이라는 게요. 참 이상합니다. 쌓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한 번 기대버리면 너무 쉽게 눈이 멀어요.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. 아니, 믿고 싶었던 겁니다. 그래서 결국 그 부탁도 들어줬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몰라요. 그게 잘못된 선택인지 그때는 절대 모릅니다. 왜냐하면 아직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연락이 잘 안 되고 약속은 자꾸 미뤄지고 설명은 점점 애매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. 금방 해결돼요? 조금만 기다려요? 걱정 안 해도 돼요? 이 말들 처음엔 안심이 됩니다. 그런데 반복되면요, 그게 불안으로 바뀝니다. 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죠?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.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? 그 말 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. 괜히 의심하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, 괜히 관계 망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. 이게 함정입니다. 문제는요, 이미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겁니다. 하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.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. 이미 시작했으니까, 이미 엮였으니까 이제 와서 빠지면 더 손해 같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. 그 사람은 그걸 압니다. 그래서 더 편하게 굴기 시작합니다.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심지어 눈빛까지 달라집니다. 처음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이미 없어졌습니다.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. 아, 내가 잘못 걸렸구나.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.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. 낯선 번호였습니다.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받았습니다. 그 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. 씨 맞으시죠?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. 그리고 이어진 말 확인하실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.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. 설마 혹시. 그리고 점점 확신으로 바뀝니다.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.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.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읽기만 하고 답이 없습니다. 그때 모든 게 연결되기
시작했습니다. 아,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. 그제야 알았습니다. 사람 하나 잘못 두면요.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. 조금씩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무너집니다.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.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? 하지만 그 질문에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.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. 그 전화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.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들더군요. 괜히 창문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문도 다시 잠갔습니다. 아무 일도 없는데 이미 마음은 일이 터진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. 밤새 계속 같은 생각만 했거든요. 설마 아닐 거야? 그럴 사람이 아니야? 이 말 스스로를 속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. 하지만요.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. 이미 어딘가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.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. 결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야 끝이 나니까요. 이 상태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사람이 말했던 곳으로 갔습니다.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그 일, 금방 해결된다고 했던 그 문제.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. 딱 그 느낌 있죠? 아무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눈빛.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나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같이 꺼냈습니다. 그 순간 표정이 바뀌더군요. 아주 미묘하게, 하지만 확실하게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잠깐이었는데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. 손에 땀이 나고 목이 바짝 마르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.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.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아주 굳어 있었습니다.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. 그 한 문장. 길지도 않은데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엔 충분합니다.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솔직히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.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. 단어 몇 개만 뚝뚝 떨어지듯 남았습니다. 명의, 책임, 금액, 그리고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 그제야 알았습니다.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는 걸. 이건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. 밖으로 나왔는데 다리가 힘이 풀려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번에는 꼭 받아야 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이라도 들어야 했으니까요.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. 이상하죠?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이럴 때는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. 그때 깨닫습니다. 아,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. 피하는 거구나. 그 순간부터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더군요. 이게 뭐야? 이게 대체 뭐냐고? 혼잣말이 계속 나왔습니다.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. 원래는 편해야 할 공간인데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. 벽이 점점 좁혀오는 느낌, 숨이 막히는 느낌. 그날 처음으로 모든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. 처음 만났던 순간, 처음 부탁했던 날, 처음 이상함을 느꼈던 그 순간까지 하나하나 이어보니까 보이더군요. 아,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. 그 사람은요? 늘 급했습니다. 항상 시간이 없다고 했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선택을 재촉했다는 겁니다. 지금 결정해야 해요? 이건 기회예요? 놓치면 끝이에요? 이 말들,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.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. 사람은요? 시간을 주면 이상함을 느낍니다. 그래서 그걸 막은 겁니다. 나는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. 아니,
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잃기 싫었거든요.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사람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.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눈을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현실이 더 무겁게 눌러옵니다. 결국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.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.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히 속았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 나 혼자 감당 못한다. 하지만요.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내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. 누굴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.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.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.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. 사람이요. 진짜 무너질 때는 큰일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. 작은 것들이 연달아 터질 때 무너집니다.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. 아침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. 한 통, 두 통. 끊어질 틈이 없었습니다. 모르는 번호였습니다. 받기가 싫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전화를 받았습니다. 씨 맞으시죠? 또 같은 말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. 확인하실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이 말,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들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입니다.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무슨 일이시죠? 잠깐의 침묵, 그리고 돌아온 말, 현재 상황 알고 계십니까? 그 질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. 아, 이게 시작이구나.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짜 시작. 그날 하루 동안 나는 같은 설명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. 저는 잘 모릅니다. 그 사람이 부탁해서 잠깐 도와준 것뿐입니다. 이 말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. 하지만요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변명처럼 들립니다. 왜냐하면 모든 서류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나는 억울한데 증거는 전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내 전화는 더 이상 전화가 아니었습니다.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. 혹시 또 무슨 얘기를 들을까?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. 친구 연락도 안 받고 가족 전화도 일부러 늦게 받습니다. 왜냐하면 이 상황을 설명할 자신이 없거든요. 왜 그런 걸 해줬어? 이 한마디 들을까봐. 사람은요.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 먼저 숨고 싶어집니다. 나도 그랬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숨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커집니다. 며칠 뒤였습니다. 집으로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.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. 열어야 하는데 열기 싫었습니다.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. 한참을 들고 있다가 결국 뜯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종이 한 장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.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 숫자 한 번 보고 다시 봤습니다.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.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이걸 내가? 현실감이 없었습니다. 이게 내 인생에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. 그날 처음으로 벽을 쳤습니다. 쾅! 손이 아픈지도 몰랐습니다. 그냥 어딘가에 이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. 분노였습니다. 그 사람에 대한 분노,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분노. 왜 그랬어? 이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. 누굴 향한 말인지도 모른 채로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또렷해졌습니다. 그 사람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.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누가 됐든 상관없었을 겁니다. 그냥 걸린 겁니다.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더 무너집니다. 왜냐하면
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당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.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.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. 눈빛이 죽어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.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.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. 그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. 이대로 계속 끌려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막아볼 건지. 그런데 문제는요?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. 이 상황에서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,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.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.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던 사람.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. 그거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. 그 말,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. 나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? 한참을 고민했습니다. 자존심이 걸렸습니다. 이 상황을 말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드러나니까요.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. 살아야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전화를 들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번호를 누르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. 그리고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. 이 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. 이야기는 여기서 더 크게 뒤집힙니다. 통화 연결음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. 끊을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여보세요?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확 풀리면서도 동시에 더 조여왔습니다. 나야 기억나? 잠깐의 침묵. 그리고 돌아온 말. 무슨 일이야? 그 한마디. 그냥 평범한 말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나는 한 번에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. 말을 꺼내려고 하면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씩 끊어서 말했습니다. 나 좀 이상한 일에 엮인 것 같아? 상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.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.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.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상대가 입을 열었습니다. 그 사람 지금 연락돼?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안 돼, 계속 안 받아?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. 그럼 이미 늦었을 가능성 크다. 그 말,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.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.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.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여. 지금 상황 정확하게 확인부터 해. 그리고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. 하나하나 정확하게 꽂히는 말들이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. 아, 지금까지 나는 계속 감정으로 움직였구나. 믿고, 참고, 넘어가고. 전부 감정이었습니다.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.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의 그 막막함이 조금은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.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숨은 조금 쉬어졌습니다.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언제 처음 만났는지, 어떤 부탁을 했는지, 내가 어떤 걸 해줬는지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나씩 적었습니다. 처음에는 머리가 아팠습니다.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. 하지만 이걸 피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계속 적었습니다.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. 이상했던 순간들, 넘어갔던 장면들, 무시했던 느낌들, 전부 그때 이미 신호였습니다. 나는 그걸 다 무시했던 겁니다. 그 다음으로 한 일은 관련된 곳에 다시 연락하는 거였습니다.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. 확인하고 싶습니다.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.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. 그랬더니 상대의 태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.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보게 되는 순간 대화가 달라집니다. 하나씩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.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
이미 여러 단계가 진행된 상태였고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.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.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. 산부에서 봤던 그 얼굴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.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은 살아 있었습니다. 사람이요? 상황이 바뀌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. 마음이 바뀌어야 버티는 겁니다. 나는 그날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. 며칠 뒤 드디어 그 사람과 관련된 결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. 피하고 있던 이유, 숨고 있던 이유,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까지.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끝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합니다. 며칠 뒤였습니다.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.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렇게 한동안 이어지던 그 불안한 흐름이 잠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. 그런데요. 이런 고요함. 좋은 신호 아닙니다.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. 그날 오후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. 짧은 한 통의 전화.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.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. 그 말이 나오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.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. 그 사람이 이미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일을 벌였다는 것.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.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. 아, 역시 이상하게요? 충격보다 먼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. 역시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. 누군가 한 명을 잡고 신뢰를 쌓고 조금씩 엮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을 때쯤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식.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. 나는 그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.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. 내가 그렇게 쉬웠나?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.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상대방이 무슨 설명을 더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. 전화가 끝나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이제 뭐가 달라졌을까요? 상황은 그대로입니다. 문제도 그대로입니다. 그런데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.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.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뭔가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, 이제는 없습니다. 그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였습니다. 사람은요, 끝까지 기대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앞으로 못 갑니다. 나는 그걸 이제야 내려놨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. 정리, 그리고 버티기.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 쉽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. 왜 나였을까? 왜 그때 거절 못했을까? 이 질문들 끝이 없습니다. 하지만요,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을 그만두게 됩니다.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 시간에 앞을 보는 게 조금이라도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나는 하나 깨달았습니다. 사람 하나 잘못 둔다는 거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.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굴 잘못 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.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. 나는 그걸 늦게 배웠습니다. 그래서 더 크게 배웠습니다. 지금도요?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.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고 여전히 감당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.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. 이제는 누군가가 와서 쉽게 말을 꺼내도 그 말의 속도를 봅니다. 그 눈빛을 봅니다.
그 타이밍을 봅니다. 그리고 예전처럼 쉽게 믿지 않습니다. 이게 변한 겁니다.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나는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그 변화는 이 경험이 만든 결과입니다. 돌아보면요.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걸 잃었습니다. 시간도, 돈도, 사람도. 하지만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. 사람을 보는 눈.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겁니다. 그래서인지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비싸게 배웠다. 정말 비쌌습니다.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늦지 않았으니까요.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,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 사람은요,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대부분 맞습니다. 그 느낌 무시하지 마십시오. 나는 그걸 무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.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.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.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.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% 자체 제작되었습니다.